이제 그 서북국어에서 예비고일 총괄을 맡고 있는 총괄부원장 서한슬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회가 너무 오랜만이라 좀 긴장이 좀 되네요. 저희가 거의 코로나도 있었고 이제 가능하면 대면 설명회를 좀 피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그 체감상 1년은 좀 지난 것 같네요. 그래도 특히 이제 여기 수직권 고등학교들이 좀 요새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또 많이 문의도 하시고 또 저희도 갖고 있던 노하우들이나 또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얻게 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PT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또 저희가 이따가 Q&A 시간도 있으니까 좀 질문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집어넣는 건데 우선 설명회 진행 차례는 맨 처음에 저희 학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주요 고등학교 이제 그 내신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예비고일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차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저희 학원 소개입니다. 우선 저희 학원이 1998년부터 지금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분당에도 저희가 그 분당관이 있고, 그다음에 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11월 16일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저 옆에 더 큰, 더 넓고 쾌적한 이제 학원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따가 제가 이제 안내를 같이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실 저희 자랑입니다. 저희 자랑이고. 그만큼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진행을 했다 보니까 지금 횟수로 치면은 거의 한 25년 됐죠. 그렇죠?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 또 선생님들의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넣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희 총괄 원장님이시자 서북국어 말 그대로 서북국어를 만드신 서북 원장님이시고요. 가운데는 접니다.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거고 저희 오른쪽에는 이제 김은중 부원장님 이게 이렇게 나오고 어차피 한 분 한 분씩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북 총원장님이십니다. 우선은 저희 대표이사님이시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예비고일을 포함해서 학원에서는 이제 신사고 출판사 쪽, 예를 들어서 풍덕고, 서원고, 신봉고, 병화여고 이쪽 이제 신사고가 또 요새는 여기 수직권 학교 중에서는 이 출판사를 선택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 원장님이 이제 담당을 해서 내신 때는 진행을 할 거고 평소 정규 수업 때는 이제 같이 저랑 이제 원장님이랑 이따가 나오는 김은정 선생님이랑 세 명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접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미래인 출판사 쪽, 그다음 비상한 출판사 쪽.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로 치면은 수지고 홍천고 이쪽을 맡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 학교뿐만이 아니라 보정고라든가 이런 그 두 출판사 미래인 비상한 쪽이면은 제가 다 맡고 있고, 특히 이제 두 학교들의 좀 공통적인 부분, 특히 홍천고 비문학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비문학이 담당 분야라서 제가 이제 전속에서 맡아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안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은정 부원장님이시고, 김은정 부원장님은 이제 그 나머지 학교들 예를 들어 성북고라든가 상영고 이런 학교들도 맡고 계시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학생들 중에 특목고 대비하는 학생들 그 위해서 또 반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명의 선생님에 거쳐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한번 가보시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은 이제 이건 테스트 부분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리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상담 진행하기 전에 특히 이제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스트를 별도로 봅니다. 네, 편하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학생의 국어에 대한 성취도를 먼저 파악을 하고, 물론 당연히 예비고일이니까 100% 완전히 다 이해를 했으면은 그러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틀리되 어느 부분에서 좀 어떤 유형으로 틀리는지를 먼저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먼저 보고
그 테스트를 받고 학생과 어머님이 이제 방문하시면은 이어서 바로 상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원을 하게 되고 1차 부분은 이제 학생별로 저희는 이제 그 전체 공통 과제도 있는 반면에 이제 학생별로 이제 취약한 영역들, 예를 들어서 예비고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고전 시가 쪽이 좀 약하기 때문에 고전 쪽에서 한 권, 비문학 예상비 같은 걸로 한 권, 이렇게 2권 정도로 개별 과제를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하고 하다가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뭐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재 선택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별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학생마다 다 맞춤으로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입학한 다음에는 담임 배정을 통해서 밀착 관리는 저희가 모든 반들이 다 담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선생님이 직접 이제 개별 과제 점검 시간 때 학생별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그 체크하는 도중에 혹시나 이제 이렇게 문제 발생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학생이 뭐 숙제를 못 해오는 거는 좋은데 계속 그게 지속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 나가는 진도에 대해서 학생이 좀 너무 어려워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주중에도 또 따로 케어를 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따로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후 개별 클린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생별로 과제 완결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과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과제는 다 돼 있는데 이제 쉽게 늘지가 않죠. 국어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다 교과서를 넘기면서 체크하시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게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등원을 협의하게 됩니다. 추가 등원이라는 게 말은 좀 요란해 보이는데 그냥 저희가 수업 시간 이외에도 주중에 이제 학생이 여유가 되는 시간대에 한 번 더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바로 학생이 옆에서 이제 자습을 하게 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케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학생들 중에서 처음에는 좀 열심히 다니겠다고 다니다가 좀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 또 다니다 보면은 또 학업 일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좀 계속 숙제를 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를 해서 뭐 특히 여기에 써 있다시피 다른 학생들한테 이제 지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재차 누적 상담을 하고 상담 결과 만약에 학생이 좀 계속 수업을 다니기 좀 어렵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예 잠깐 휴원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래서 좀 억지로 다니는 학생이 좀 없게끔 저희가 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렇게 학생이 또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또 강행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예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실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신경을 쓰면서 수업 관리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뭐 이제 한 번 더 써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주 1회 3시간 수업인데 이제 저희가 정규 수업은 총 4시간인데 그 중에 3시간이 이제 여기 써 있는 판서 수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생님 두 분이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목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문학이랑 문법을 하시게 되고 다른 한 분이 문학이랑 비문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 공동 영역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뒤에 1시간은 주간 테스트 개별 과제, 특히 주간 테스트는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25문제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게 매월 말마다 고1 3월 모의고사를 저희가 2시간 수업을 원래 여기 3시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중에 3시간 수업을 2시간으로 1시간 단축시켜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고1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시험 보는 80분에 맞춰서 저희가 5월 말까지 지급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바로 해설지까지 줘서 학생이 그 당시 학생들과 같이 겨뤘을 때 몇 등급이 나온지까지 그래서 학생의 전체 위치까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매달 마지막 주 수업 월 1회씩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4주가 한 달이라고 치면은 3회는 주간 테스트, 마지막 1회는 월간 모의고사 이런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역시 과목 써 있죠.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저희 자체 교재로 만든 이제 거기 들어있는 이제 문제 과제 그리고 주간 테스트 오답 정리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개별로 정한 개별 과제. 그래서 보통 문학 한 권, 비문학 한 권. 문학은 이제 해법 고전 시가,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은 예비 매상비. 이렇게 이제 좀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과제 양은 개별 과제는 학생들마다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 미리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 내신 대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간은 6주 대비인데 사실은 요새 조금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6주보다 조금 더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체가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2학기 가서는 학생들이 원래 문법을 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문법 자체도 어려운데 중세국어 문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금 시기 때 애들이 중세국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테니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6주가 아니라 7주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가로친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학교별로 반편성을 다 하고요. 학교별로 내신 교재 프린트 제작. 그래서 제가 내신 교재를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뭐 내용 이해편, 실전 문제편. 그러니까 내용 이해편 같은 경우는 학생의 기본적인 이제 진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이제 이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론을 문제에 적용해봐야 되니까 적용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뭐 비상한이면 비상한, 미래이면 다 미래, 저희가 다 직접 만든 겁니다. 표지까지. 그 다음에 신사고면 신사고 이렇게 다. 그래서 아예 제가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학생별로 출판사에 맞춰서 교재를 받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이제 기출 문제랑 예상 문제, 당연히 문제라는 게 여기에 이제 실전 문제에 들어있는 문제만 풀면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별도 특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술형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논술형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학교 중에는 이제 외부 비문학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당연히 추가 프린트는 학교 맞춤으로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식으로, 단순 문제낸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교에 맞춰서 다 조절을 한다는 사실,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시 주일에 3시간이고, 그다음에 수업 플러스 이제 전주 수업 내는 주간 테스트, 역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내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 저희 이제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이제 내신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전주에 나갔던 내신 진도에 맞춰서 저희가 또 학교별로 주간 테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풍덕고는 풍덕고, 보정고는 보정고, 홍천고, 수지고 다 나눠서 테스트 진행한다는 거. 그래서 역시 진행하면은 테스트 결과도 어머님들이 문자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가 조금 이제 미흡하거나 안 좋은 경우는 추가 문제를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문제에 대한 거는 가능하면은 학생들이 남아서 공부를 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다만 학생들이 바로 뒤에 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주중에 불러서 저희가 문제풀이를 더 진행시키고, 추가로 그때 못했던 질응답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 이게 좀 이제 메인이죠. 학교별로 내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가, 국어가 정말 그렇게 들은 것처럼 어렵나, 이렇게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험지 샘플까지 준비해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제 미래인이라고 써있는 수지고가 사실 미래인 출판사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죠. 우선 수지고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보다 가장 컸던 학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20작품 내외, 그러니까 프린트도 정말 많이 나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오히려 교과서보다 프린트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체 비중 따졌을 때에도 이제 교과서 비중이 한 30%, 40%까지 떨어졌던 때도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완전 다릅니다. 올해는 교과서 위주로 많이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나왔었고, 이게 작년 얘기고요. 올해는 여기 써있다시피 진도 내용에 충실한 문제 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래인 같은 경우는 시가 이제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나오는데, 딱 그 시 위주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나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거랑 관련 있는 뭐 안도현의 연탄 한 장, 뭐 아니면 뭐 그렇죠. 그런 관련성 있는 작품들, 혹은 이제 정호승 시인의 다른 작품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말고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사실. 이것도 혹은 주제의식으로 묶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배려를 해야 한다, 이런 주제의식으로 묶일 수 있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외부 작품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든 추세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했을 때 학생들의 평균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아이 입장에서 좀 다르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교과서에 충실한 내용이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도 이름값을 하죠. 수지고가 명불허전. 여전히 여기 써있다시피 날카로운 수능형 문제. 그러니까 진도 부분은 조금 이제 범위가 좀 줄어들고 조금 뻔해졌는데 그 뻔해진 진도 부분에서 조금 까다롭게 되는 편입니다. 역시 수지고라는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2학년 문제도 같이 전부도 같이 넣었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문학을 하고 2학기 때 언어와 매체라는 이제 과목을 선택해서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내신을 해야 됩니다. 언어와 매체라는 게 사실상 이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매체는 무슨 뭐 이제 잡지라든가 칼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자체는 별로 분별력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2학년 때 언매는 여기 써있다시피 서술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에 유의해서, 서술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짧은 단답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풀이했는지까지 그 과정도 같이 적어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죠. 이따가 제가 샘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수지고 아까의 내신 성향에 맞춘 제가 대비법을 제시를 한 건데, 수지고는 그 교과서 프린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부 작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프린트 문학 작품은 당연히 무조건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하고, 그래서 뭐 연계되거나 뭐 외부 예상 지문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랑 프린트에 나왔던 작품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탄탄하게 가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로 굉장히 수능형으로 깔끔하고 어렵게 나온다.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홍총 수지고 차이가 뭐냐? 둘 다 어려운 건 맞는데 수지고 문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수능 모의고사 출제인연이신가 할 정도로 되게 깔끔하다. 근데 홍총은 제가 좀 속된 편이면 좀 더럽다. 조금 이렇게까지 문제를 이렇게 내시나 싶었던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느껴졌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 담은 것이고,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이제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는 이제 그 한정적인 범위이긴 하나 그 한정된 범위 하에서는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 유형들은 다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뭐 저희가 주는 문제지로도 당연한 거고, 뭐 심지어 족보 같은 것도 계속 풀어봐야 되고, 그래서 개념을 탄탄히 다진 후에 그 한정된 작품, 어차피 작품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작품 수에 맞는 문제들을 풀어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수지고는 2학년 2학기 때 어차피 이제 한 학기 내내 문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법 내용의 상당수는 1학년 때 계속 그 4개의 시험에 걸쳐서 나오는 문법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학년 때 문법을 해야 되니까 그때 조금 기초를 다져놓는다면은 2학년 2학기 때도 훨씬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특히 지금은 2학년 애들 하고 있는데 느낀 게 2학년 2학기 때 문법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애들이 이제 분명히 배운 부분인데 완전히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너네 이거 작년에 배웠었잖아 하면은 그랬나요? 봤던 거는 같은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수지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문법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확실하게 틀을 잡아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이제 2년치에 대한 미리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지 미리 보기.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조금 찍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가 약간 조금 이제 흐릿한 게 이번 지금 당장 2학기 중반 때 봤던 시험들을 제가 찍어서 그런 거고요. 이게 아마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시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마 이렇게 표시하고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 작품은 예를 들어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뭐 나 작품은 우리말의 묘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5시조에 들어있는 표현상 특징을 한 문제 갖고 지금 다 물어본 것이죠. 이거는 5개 작품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선생님들 계속 확인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데, 이제 보기 1은 이제 수양대군, 이제 나중에 세조가 되는 인물이죠, 그렇죠? 이제 그 관상에서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누구였죠? 오징어 게임 나왔던 누구였죠? 갑자기 배우분이 기억 안 나네요.
이정재 배우님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분이 역할하셨던 그 수양대군입니다. 그래서 그 수양대군에 대한 얘기가 보기 1에 이렇게 나오고 아래 보기 2는 그것과 관련돼 있는 그때 당시 신하들이 이 계유정난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삼촌이 조카 임금이 조카의 그 왕위를 빼앗아서 조카를 이제 폐위시킨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조 갖고 얘기했던 거를 보기 2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기 2를 참고해서 보기 2를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죠. 이게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보기 2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신에 다만 이제 수지고가 작년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보기 2에 들어있는 문제가 작년에는 아예 안 나왔던, 그러니까 아예 프린트로도 제공하지 않은 거가 보기 2에 나왔던 게 작년이라면 올해는 프린트로라도 제공을 다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다 배운 작품입니다, 이게 사실은. 확실히 체감 난이도 좀 낮아졌죠. 왜냐면은 학교에서 알려주고 내는 것과 알려주지 않고 문제를 내는 건 좀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 수준 자체가 낮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역시 수지고도 이제 서술형, 논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보여준 겁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그 소설에 대한 소설에 대한 첫 번째 거가 이제 그 수지고 교과서에 들어있는 파수꾼이라는 작품에 대한 서술형, 논술형 문제고요. 아래 거는 문법 서술형, 논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각각 서술형, 논술형이 문학과 비문학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가 제가 같이 그림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이게 수지고 2학년 여러분이 그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내년 얘기긴 한데 정확히 내후년이죠. 이제 내후년 됐을 때 수지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작년 중간과 올해 중간에 이렇게 문제 유형이 완전 똑같이 겹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기가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잘 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같은 경우는 뭐 수지고 2학년 애들은 꼭 이제 작년, 재작년 기출 좀 제가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둘을 같이 비교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수지고 2학년 서술형, 논술형인데 작년에 비해서 훨씬 좀 내용도 길어지고 이게 빈칸 길이 보이시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아까 거가 이 전 페이지에 있는 게 잠시만요. 전 거. 여기에 있던 게 이제 수지고 1학년 서술형, 논술형이었는데 이제 1학년, 2학년을 비교하면 2학년이 훨씬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2학년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거의 50점, 50점대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틀렸던 이유가 다 여기 서술형에서 나와갔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어차피 수지고 1학년 친구들은 어차피 내년에도 더 어려운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 유형 자체에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고 답안 쓰는 것도 좀 연습 많이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부분 감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같은 미래인 출판사를 사용하는 학교를 제가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북고, 현암고, 기흥고, 보성고 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성북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예전부터 계속 좀 주어지는 특징이 고1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매 기말 때 1학기 기말 때는 6월 모의고사를 참고를 하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경기도권 학생들은 이제 3월, 9월은 안 보고 6월, 11월을 모의고사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는 1학기 기말 때, 11월은 2학기 기말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부분 역시 나왔고, 이거는 수지고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해당되는 특징이긴 합니다. 이번 1학기 기말 때 이제 이번 고1 6월 모의고사 문학 작품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사실은 좀 참고할 만한, 그리고 비문학도 들어갔었으니까 역시 수지고도 역시 이 부분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수지고 지망하시는 어머님들은 여기 고1 모의고사 그다음에 외부 비문학 팀은 수지고도 역시 해당된다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네. 그리고 역시 수능용으로 문제를 출제를 한다. 성북고가 뭐 수지고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좀 난이도가 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직고등학교는 다 수능용으로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만큼 아예 무시할 정도의 난이도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방심하다가 조금 이제 확 많이 틀리는 경우가 좀 종종 생기죠. 그다음 두 번째 현암고입니다. 현암고도 참 특이한 학교인데 보기와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 외부 지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부 지문 연계성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그럼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뭐 안도현의 연탄 한 장 이렇게 연계되는 게 보통인데 이제 현황본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감정이입이라는 표현법을 쓴 시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감정이입이 쓴 정말 생뚱맞은 주제 의식은 전혀 다른 그런 시들을 끄집어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본 거죠. 특히 시조 지문도 보기에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조 자체를 학생들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여기에 초록색으로 강조했다시피 독특한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학교는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도 홍천고보다도 조금 더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천고는 사실 비문학 때문에 조금 더 특이해 보이는 거지 비문학 아니었으면은 현황고가 제일 특이했을 거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흥고는 정말 무난한 학교입니다. 뭐 물론 이제 기흥고도 모의고사 가끔 활용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시험 문제 난이도 자체가 쉽고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역시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했죠. 논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수지고와 더불어서 이 부분은 항상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지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보정고는 역시 수지고와 비슷하게 외부 연기 지문이 조금 안 나오지 않고 좀 교과서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교과서나 프린트 위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올해 수지고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출판사도 마침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낯선 작품이 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작품이 튀어나오도 학생들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할 거고 근데 그래도 보정고 자체의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기 때문에 뭐 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나왔죠. 대망의 두 번째 학교죠. 홍천고가 나왔습니다. 홍천고는 다수의 외부 지문 출제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제가 지금 정말 웬만하면 상당히 높다는 말 안 하는데 홍천고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특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문학 작품에 갑자기 사회계층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명히 문학 지문인데 아예 보지도 않은 외부 비문학 지문이 나오고 웬만하면 사실 수능이나 모의고사도 가 지문이 문학이면 당연히 가도 문학이잖아요. 근데 홍총은 특이하게 가가 배운 문학, 나는 안 배운 문학, 다가 안 배운 비문학. 완전히 비문학과 문학의 새로운 융합을 꿈꾸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전선생 이제 내신 시험 때 전교 1등 학생 점수가 76점이었죠. 1등은 커트가 아닙니다. 1등이 76점이었습니다. 전교 학생 중에 거의 이제 200명 다대가 다 200명이 넘 거의 되는 수인데 그 중에 70점 이상이 된 학생이 단 5명. 이게 이제 1학기 기말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 총회를 했다고 그래서 뭐 그때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고 첫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는 확 좀 나아졌습니다. 훨씬. 그때처럼 그렇게 어렵게만 내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얘기도 들었으니까 좀 난이도를 다시 조정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확 쉬워졌다 이건 아니고요. 이제 특히 이건 이제 이번 2학기 중간 때 내용인데 한 시험에 무려 화법, 작문, 독서, 비문학이죠. 문법, 문학 이렇게 4개 영역이 다 들어간 학교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미니 모의고사가 아니고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학 아니면은 이제 문법 이렇게 2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홍천고는 수능을 염두에 두는 학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다시피 모의고사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역시 홍천고 2학년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2학년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2학년은 1학기 때는 문학을 하고 2학기 때는 독서를 합니다. 이 수직권 학교들 중에서 2학기 때 엄매로 고르는 학교가 있고 독서로 고르는 학교가 있는데 독서로 고르는 학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봉고 말고는 지금 홍천고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2학년에 대한 얘기인데 프린트를 활용해서 문학작품 비문학 지문수가 많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나눠줬던 비문학 프린트가 15개.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들어있던 비문학 지문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가 됐었는데 그 와중에 또 안 배운 외부 지문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총 11지문으로 시험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당연히 비문학이 한 지문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지문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써있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제가 대비법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비. 단순히 비문학 중심화지로만 외부 연기 지문을 찾지 말고 문항의 경우도 작품 주제와 억지론을 이게 무슨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제 홍성우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비문학은 이제 외부 지문을 어떻게 찾냐면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거든요. 보통 2장 정도 주는데 그 2장 프린트가 사실은 뭐 각각 찾아보면은 다양합니다. 고2에서 고3 모의고사도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외부 지문으로 줬었거든요. 올해도 수능 특강 줬었고요. 수특이나 수험은 사실은 고3 때 푸는 거잖아요. 고1 학생들한테 고3 거 풀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지문이 가로 나오고 전혀 처음 보는 비문학이 나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차피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는 지문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미리 주니까 그 프린트 이제 비문학 지문의 주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치에 대한 얘기다, 뭐 아니면 뭐 사람의 인성에 대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다면은 그 예를 들어서 가치로 묶일 수 있는 이제 최근 이제 고3 모의고사나 고2, 고3, 고1 모의고사 수특 수완 중에 그 가치라는 주제랑 엮일 수 있는 외부 지문들을 싹 다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홍천고 친구들은 1학년 학생들 제가 어떻게 대비시키냐면은 들어오자마자 첫 내신 때 고3 수특 풀립니다. 비문학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학교 자체가 고3 수특을 외부 지문으로 줘버리니까 학생들 이제 고1인데 그럼 고1 거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내신 때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반 농담 반 진심이긴 한데 그 홍천고 들어간 학생들한테는 그냥 고3 그냥 처음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고3 거 공부한다고 생각해라. 제가 아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뭐 제가 뭐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가 요구하는 수준이 그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 특히 비문학 외부 연계 지문은 고1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써놨죠. 고2, 고3, 수특, 수완 이렇게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에 대한 얘기가 비문학 프린트로 나왔다. 이제 학교에서 준 게. 그러면은 가치라는 것으로 묶일 수 있는 모든 비문학 지문들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다 풀리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나마 이거 내가 봤던 거네가 되는 거죠. 사실은 문학보다 비문학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준비하기가. 실제로 내신 풀 때에도 학생들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거 역시 비문학이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이건 이제 2학년 포함해서 제가 얘기한 건데 아까 잠깐 써있다시피 학생들이 가장 겪는 홍천고 학생들이 겪는 문제가 결국은 시간 부족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진도 연계일 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이제 그 뭐 홍천고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매번 내신을 볼 때 이제 지문 세트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번에서 6번 다음 지문을 보고 뭐 질문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오 나와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세트 하나하나에 이제 얼마나 내가 배운 게 들어가 있나를 먼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있는 가나다 지문이 다 내가 봤던 거야. 다 학교 진도였어. 인 경우도 있을 거고 3개 중에 2개가 아는 거고 하나는 처음 보는 거네도 있을 거고 하나만 내가 본 거고 2개는 처음 보는 거네. 그러니까 각각 100%, 66%, 33%가 나오는 거죠. 그 우선순위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홍천고가 그렇게 유도하기도 하는데 문법을 꼭 제일 먼저 냅니다. 1번이 문법이거든요.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냐? 문법은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문법 풀고 이렇게 넘어가자 라고 해서 학생들 다 시간 부족해서 망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되고 홍천고는 문법도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속되게 얘기하면 장난을 많이 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절대 문법 먼저 풀지 말고 무조건 배웠던 거 먼저. 참고로 여기서 배웠던 것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프린트로 나와준 비문학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게 차라리 이제 외부 프린트로 줬던 비문학 지문이 낫다. 왜냐면 그거는 그냥 지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 읽을 시간이 이제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차라리 먼저 푸는 게 나은 거죠. 어차피 홍천고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맞기는 굉장히 힘든 학교입니다. 100점이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뭐 올해는 계속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100점 맞는 게 우리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물론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100점 맞는 거 뭐 사실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는데 뭐 전교 1등이 76점이었던 학교가 100점을 맞는 건 절대 불가능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1등급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어려운 거 한 지문을 놓치고 쉬운 거를 두 지문이나 잡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포기하고 쉬운 문제 두 문제를 맞춰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점수를 많이 먹는다. 어려운 문제 배점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쉬운 문제 두 배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험지 미리 보기 제가 이제 좀 이제 공을 들여 만든 부분인데 이게 이제 22년 1학기 중간고사인데 이 왼쪽이 이제 뭐 아웃켈레 구도로 남은 사내라는 현대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문제가 뭐가 나왔냐? 보기 1이 나오면서 갑자기 사회학자 멜빈 튜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계층 이론에 대한 뭐 이제 사람의 계층별로 어떻게 인식이 바뀐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래서 이 계층 이론을 갖고 이 소설에 나왔던 주인공 이제 권 씨라는 인물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사실 말이 객관식이지 이건 거의 논술형입니다. 거의 이제 대학교 논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뭐 맘만 먹으면 거의 500자 이상도 늘릴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 정도로 전혀 가볍지 않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이번 1학기 기말에 정말 절정이었죠. 이황백의 결혼이라는 이제 희곡이 나왔는데 여기 가지문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나지문이 그다음에 이 결혼이라는 걸로 묶일 수 있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 결혼이라는 것 주제가 이제 소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건 없다. 약간 그런 내용이어서 얘는 나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다지문이 무려 22학년도 수특 비문학이 나왔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성격 유형을 그린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거를 주요 인물 여기 나오는 인물들 뭐 여기 뭐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 여자별로 성격 유형을 분석해보라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니까 학생들이 제한 시간 안에 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정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교 1등이 76점, 전설의 시험입니다. 이때가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었고 홍천구가 그렇게 막 보여주다가 약간 지금 2학기 때 살짝 조금 눈치 보고 있죠. 이거 조금 쉽게 내봤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한번 좀 물어보는 듯한. 아마 이번 기말 때까지는 조금 아마 살이실 겁니다. 살이신다는 표현 좀 제가 그러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상한 출판사 사원학교 비상한이라는 출판사가 이제 사실 이게 비상 출판사인데 이제 뭐 저자의 뭐 박한수라는 분이 이제 들어있어서 보통 이렇게 구분하는데 수집권 학교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상영고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그럼 상영고도 홍천고랑 출판사가 같은데 그럼 홍천고처럼 어렵게 나온 거 아닌가요? 다행히 그러진 않습니다. 홍천고가 유일하게 좀 튀는 경우라고 보는 거지. 하지만 역시 수능용 문제를 표방한다는 거 맞춰서 교과서 외 작품, 그래서 프린트도 역시 활용을 하고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들도 1, 2, 3, 4, 5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이런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웠던 작품 시가 먼저 나오고 이 시에서의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것은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1, 2, 3, 4, 5에 처음 보는 시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학생 입장에서는 배우지 않은 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만만한 유형은 아닙니다. 학생도 많이 틀리고 그래서 그런 유형도 그래도 상영보다 나오기 때문에 역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건 이제 상영고의 대비법인데 진도에 맞춰서 개념을 당연히 탄탄하게 다져야 되고 그다음에 수특이나 고1, 고2, 고3 모의고사 수록 작품 중에 연계성, 그러니까 주제 의식이 비슷한 걸로 좀 여러 가지 작품들을 조금 찾아봐야 한다. 그렇죠? 당연히 내신 때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제 신사고 출판사로 대표되는 풍덕고가 나오는데 풍덕고는 1학기 중간고사 때 1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양상이 완전 달랐습니다. 특히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을 제외하고 문학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다라는 평이 대다수였고요. 그죠? 그리고 연계 외부 작품도 충분히 추측, 그래서 난이도 중하. 그리고 제가 여기는 이제 넣지 않았고 이제 방금 오늘 정보가 좀 새로 나왔던 게 2학기 중간고사도 역시 난이도가 중하. 95점, 100점 하는 학생들 수두룩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나와버리면 하나 틀리면은 등급 확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 쉬워도 좋지 않은 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내신 등급 따기가 그런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의 문법 파트에 2개, 3개 정도. 그러니까 보통 1학년 학생들이 1학기 중간 때 뭐 외우냐면 이제 의문의 변동이라고 이제 그 의문의 변동을 배우고 기말 때부터 한글 맞춤법, 2학기 중간 때 문법 요소, 2학기 기말 때 중세국어를 배우는데 그 학교들 내신 시험 3개치가 들어갔습니다. 올해 이제 1학기 기말 얘기죠. 굉장히 어려웠겠죠. 문법도 굉장히 문법 양도 길고 특히 풍덕고 1학년 이제 이번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문제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문법이 취중에서 좀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이렇게 몰아서 내지 마시고 좀 중간 기말에 좀 골고루 좀 내시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애들이 문법을 뭐 거의 뭐 몇십 페이지 이상 되는 걸 이론을 다 봐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논술형 문항이 나옵니다. 풍덕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문법 위주로 많이 논술이 나왔겠죠. 논술형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난이도 상으로 확 올라갑니다. 근데 풍덕고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완전 확 다른 스타일이다. 이번 기말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말이 아마도 이제 중세국어 한번 또 들어갈 거고요. 중세국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제 그 고전 가사 중에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이론만 내용만 해서 거의 5페이지, 6페이지가 넘어간 작품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중간 때. 그렇다는 거는 100% 어디에 낸다? 기말에 내시겠다라는 거죠. 마침 중세국어를 배우잖아요. 연기에서 문제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풍덕고 2학년은 수직으로처럼 똑같이 1학기 문학, 2학기 엄매, 심지어 출판사도 똑같습니다. 수지고 풍덕고 완전 똑같거든요. 근데 다만 문학은 수지고에 비하면은 외부 작품 비중이 낮다. 이건 뭘 의미하냐? 프린트 제공하는 문제 수도 좀 적고 작품 수도 적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교과서에 좀 치중한 느낌이 있습니다. 풍덕고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지고에 비해 작품 수 자체가 적습니다. 예, 수지고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이제 1학기 때 계속 이제 중간 기말에 20개씩이 넘어갔거든요. 시험 범위 나온. 풍덕고는 거의 그 절반밖에 안 되는 10개 정도. 하지만 역시 써있죠. 계속 논술형이 나옵니다. 1학기 때도 또 나왔었고 2학기 때도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형은 계속 대비해야 합니다. 이게 풍덕고 수지고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대비법. 중간고사는 뭐 역시 그렇게 막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개념학습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연계외부 작품은 제가 이제 써놨죠. 제가 이제 말로만 했었어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제가 아예 여기 적어버렸습니다. 주제 의식이 비슷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똑같이 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혹은 소재가 같거나 비슷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둘 다 뭐 청년에 대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가 묶일 수도 있죠. 혹은 뭐 낙화라는 작품이 있을 때 뭐 낙화 같은 낙화인데 작가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영계 낙화도 있고 조지훈의 낙화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자화상도 윤동주의 자화상도 있고 서정주의 자화상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묶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그 다른 그 시를 어떤 시를 소재로 해서 만든 또 다른 작품도 있고 패러디 작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선생님이 언급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들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시에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기말고사 당연한 거지만 문법 이론 개념 반드시 철저하게 기본기 탄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왜냐면은 아래 써있다시피 2년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풍덕고도 2학년 2학기는 엄매이기 때문에 어차피 준비할 거 좀 빡세게 준비를 하면은 2년이 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형 문제 역시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험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제 이게 풍덕고 1학년 때 문법 논술 문제입니다. 좀 다 안 보이긴 하는데 풍덕고 1학년인 친구는 굉장히 논술형이 긴 편이에요. 그죠? 빈칸이 3개나 있고 여기도 보기가 지금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수직어보다도 논술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역시 만만치 않은 내용이고요. 이제 문법에 이제 문학에 대한 작품 이제 논술형인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는 신사고 같은 출판사를 사용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사고 출판사가 이 수집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화여고, 서원고, 신봉고가 있다.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아마 뭐 이게 어머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 여기 들어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자사고 특목고에 비슷한 유형입니다. EBS 부교재를 아예 통째로 시험 범위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작품 진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개가 넘어가는 작품 수를 이제 하기 때문에 서원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작품 중심 제일 무난하다는 평을 좀 받는데 이번 2학기 중간에 좀 어렵게 나왔다는 평가가 있어서 역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신봉고 역시 교과서 작품 중심인데 외부 지문과 결합된 홍천구 출제 방식을 따라간다. 정말 신봉고가 홍천구 많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비문학 작품도 한번 좀 넣어보고 지문고 이런 식으로 문제도 냈는데 특히 이제 2학년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신봉고 2학년은 이제 홍천구와 더불어서 2학기 때 독서를 배우는 학교라고 했었는데 이 학교는 특이하게 독서 과목은 독서인데 독서만 시험 안 나옵니다. 문학 나와요. 그래서 아니 너네 독서인데 왜 문학 나오니? 아 쌤이 1학기 때 안 배운 거 그냥 다 내신대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1학기 때 문학 작품을 다 안 나가시고 그걸 남겨뒀다가 2학기 때 나눠서 같이 내시죠. 완전 수능형입니다. 대신에 홍천고처럼 뭐 문학, 비문학을 융합해서 내시진 않고 세트를 나눠서 내시죠.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우선 메인 얘기는 다 했고 저희 예비고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시간표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개강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가 좀 수업이 많이 깔립니다.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저희가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재원생님 어머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1월 말에 추가적으로 토요일 반이 26일 날에 열리고요. 역시 두 반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에 수요일 반이 열리고 그 다음에 12월에도 목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1일도 일요일 반이 추가로 3개가 더 열린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때는 총 10개 반이 돌아갈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아예 딱 세팅된 그죠? 굉장히 넓고 쾌적한 학원에서 예비고일을 저희가 예비고일이 사실 저희의 가장 시그니처 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학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원을 옮긴다고 해서 제가 또 주소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날에 이렇게 보다 넓고 쾌적한 곳으로 뭐 이렇게 제가 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 주소는 이렇게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키워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위치가 여기인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1층에 노브랜드 버거 거기 있는 건물 이제 7층 정석 빌딩 7층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옮겼을 때에도 역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고요. 그래서 뭐 이제 설명회 진행하면서 또 궁금하신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요거 이제 마무리하는 대로 이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제가 이따가는 수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길게는 상담 못하고 간단하게 상담을 만약 요청하신 분도 있으면은 잡을 거고 좀 길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약을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아까 잠깐 맨 처음에 저희 선생님 프로필이 나왔었잖아요. 선생님들 잠깐 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희 특히 이제 특목고 그리고 이제 뭐 성북고, 상영고 학교들 지금 이제 담당하고 계신데 김문정 선생님이 지금 인상 좋으시죠? 네. 역시 마스크만 보여서 마스크는 좋은 거 썼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이제 예비고일 대비하실 거니까 한번 인사드려. 네, 그렇습니다. 네. 보고 웃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혹시 저랑 같이 학생들이 수업을 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합병을 하게 되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교재와 시스템,
그리고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뵐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는 수업하면서 제가 그 학원 강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라고 어떤 옛날 제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학원 강사를 하고 싶다고. 좀 특이하죠. 원대한 꿈을 품고 학원 강사로 성공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학원 강사의 가장 큰 자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학생과의 소통, 전달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혹시 학원 강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생님한테 보내고 싶다. 제가 참고를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무려 3시간 테스트까지 하면 4시간까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재미있으면 학원 오는 게 재미있으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못 가르쳐도 자기들이 숙제해올 거 하고 공부할 거 하면은 성적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수준이 중학교 때보다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껏해야 고등학교 그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벽을 쌓고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라서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거나 학원 선생님을 좋아해서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 라고 하면 그냥 승부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게 물론 저랑 코드가 안 맞고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학생들과의 코드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학생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반응을 해서 좀 재미있는 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국어 교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수련을 하고요. 좀 더 재미있게 학생들과 좀 통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